박영희 교수님 좋은 강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대부분의 인덕을 IB로 합니다. 근데 논문들 보고 있으면 너무 야만스러운 게 아닌가 걱정할 때가 있는데 교수님 강의 듣고 나니까 꼭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제가 모든 질문들 다 그 연자분들께 여쭤보고 싶은데 조금은 선택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강의하신 정훈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의 중에 오랄 시크리션의 석션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그 엑스페인 직후에 오랄 시크리션을 석션하는 행위를 자주 보는데 이게 굉장히 멜프랙티스로 생각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의견이 어떠실지와 또다시 석션해야 하는데 LMA 같은 경우에 슈퍼렉터 예외가 있으면 오랄 시크리션을 어떻게 관리를 매니지를 하시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우선 오럴 석션, 저희가 익스튜베이션 한 후에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튜브 벌룬 고위에 있었던 시크레션 같은 경우 저희가 빼고 싶어도 잘 안 빠지는 거 꽤 많이 있고 해서 딱 뺐었을 때 거기 있던 스피툼들이 충분히 입안에 있을 수 있고 저는 그거를 제거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익스튜베이션 한 직후에는 석션 가볍게 하고 바로 에어웨이 매니지먼트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LMA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애매합니다. LMA가 아이겔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아이겔 1.0에는 그 오라 석션하는 채널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1.5번부터 아마 석션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석션하는 채널이 있으면 그쪽으로 석션을 해볼 거고, 그리고 그거 외에도 LMA와 오라 캐비티 그 옆으로 사이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넣어서 석션을 해보려고 노력은 해볼 겁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또 정우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환자가 이전에 레링노 스판즘의 경험이 있어서 근데 이제 스파즘이 호전이 되었으면 혹시 다음 엑스튜베이션 이전에 확인을 좀 해야 될 게 있을까요? 이게 그러면은 그 수술 당시에 생겼다는 건지 아니면 이전 수술 때에 라인제 스페즘이 있었다고 이 질문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만약에 이 하나가 옛날에 수술을 받았을 때 익스베이션 했을 때 스페즘이 왔었다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팩터는 시간적인 거리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10년 전에 오피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 2, 3개월 전에 만약에 스페즘이 생겼다 한다면 조금 더 저희가 거기 얼러트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인투베이션 한 당시에 만약에 스페즘이 이번 수술할 때 스페즘이 왔었다면은 당연히 저희가 끼울 때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은 박영희 교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세 이하의 소아 또는 NICU 수술처럼 굉장히 아직은 굉장히 미숙아 같은 경우에 마취 유도를 하실 때 어떤 방법을 주로 사용하시고 어떤 마취제를 이용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요. 일단은 1세 이하의 소아는 정맥로가 확보되어 있으면 정맥 마취제를 사용을 하는데 저희 우리나라에서 프로포폴이 3세 미만 금기라고 되어 있어서 펜토타를 사용하기도 하고 뭐 프로포폴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어쨌든 정맥 마취제를 사용해서 마취를 하고요. NICU 환자들은 대부분 만약에 NICU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그 흡입 마취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미다졸람과 렘미벤타닐 같은 정맥을 통한 약제를 이용해서 마취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인투베이션이 되어 있는 NICU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그 인투베이션의 자극을 피할 만큼의 약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컨티뉴어스 인퓨전으로 마취를 유도를 시작을 합니다. 교수 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IB 인덕션 하는 교수님들, 선생님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렇게 왔는데 라인이 빠진다거나 보니까 라인이 부어 있어서 못 쓸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마스크로 그러니까 이널레이션 인덕션 하는데
강의 중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굉장히 싫어합니다, 애들이. 혹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부드럽게 잘 넘어갈 수 있는 어떤 팁이나 방법 같은 거 아시는 게 있는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저도 뭐 그런 광경을 볼 때마다 되게 뭔가 자괴감이 들었었긴 했는데 아이마다 좀 다른 것 같고요. 제가 근데 이 강의를 준비하고 직전에 어떤 아이가 이제 아이비가 부어서 마스크 인덕션을 했어야 되는데 그 아이는 호기심이 엄청 왕성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이 막 자기가 이제 궁금해하는 아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캐릭터마다 너무 다른 것 같아서 뭐라고 딱 하나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한 문헌에서는 외래에서 그 마스크를 미리 줘서 갖고 놀게 하는 방법도 이제 소개가 되긴 했었고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스크가 좀 친숙해지는 방법으로.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보호자가 아는 채로 앉아서 마스크를 대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보호자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서 그거는 사실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병원 교수님들의 사실 경험도 많이 궁금하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한번 미리 줘봤는데 그냥 집어 던지더라고요. 서로 갖고 놀고 싶어요, 주죠, 이게.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8%로 뭐 머리 위에 잠깐 올려놓고 한다지만 고개를 돌리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아마도 마스크 벤틀션이라는 트라우마, 이 비헤비얼 아웃컴이 좀 더 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딱 질문이 할 시간이 딱 한 질문 정도 나와가지고요. 정훈 교수님께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LMA를 삽입하는 하나에서 레링고스파즘이 발생했으면 이걸 낀 채로 관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MLA를 빼고 좀 더 플렉스블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마스크로 전환해서 대응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빠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하는 사이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LMA가 들어간 상태에서 스페즘이 생겼다. 저는 빨리 빼고 그 다음 차체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빠른 판단해서 뭔가 쭉 밀고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세 번째 세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의해 주신 두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